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중국 건설 산업 얘기입니다. 이게 뭐랄까, 거의 20년 전 수준으로 확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블룸버그 오피니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데이빗 피클린 기사 말씀이시죠? 저도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경제적으로는 분명 골치 아픈 상황인데 이게 지구 환경에는 뜻밖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예상 밖인 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2003년 중국이면 그때 경제 규모가 이탈리아 정도였고 사스 때문에 막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건설 활동 수준이 그때로 돌아갔더니 와,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그 숫자를 좀 보면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이 1억 3,200만 제곱미터 정도거든요. 1억 3,200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과 비교하면요. 3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03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3분의 1 미만이라.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멘트 생산량인데요. 이것도 1월부터 4월까지 보면 4억 9,500만 톤 정도. 이게 2009년 이후로는 제일 적은 양이에요. 2009년이면 그 세계 금융위기 때 중국이 엄청난 돈 풀어서 건설 경기 부양하려고 막 시작했던 때 아닌가요? 네, 바로 그때죠. 대규모 경기 부양책 막 시작하던 시점. 그래서 지금 이 수치들은 단순한 경기 하강, 이걸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요? 그럼 이게 그냥 잠깐 이러다 말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기사에서도 보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주택시장 침체가 생각보다 꽤 오래 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80% 수준이고 영국은 뭐 1988년 수준의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요. 와, 그래서 중국도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중국만의 그 핵심 동력이었던 도시화 속도 있잖아요. 네, 도시화요? 이게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작년에 도시로 이동한 인구가 한 1,10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2000년대, 2010년대 평균치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고요. 반토막이요? 네. 그리고 2011년이 정점이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군요. 그러네요. 게다가 70개 주요 도시들 보니까 대부분 신규 주택 가격은 내리고 있고 기존 주택 가격은 뭐 거의 모든 도시에서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공급 과잉 문제도 진짜 심각하다는 증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침체가 경제 외에 또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아까 잠깐 환경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바로 시멘트하고 관련된 환경적 효과인데요. 네. 그런데 중국이 워낙 많이 쓰니까 중국의 시멘트 소비량만으로도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4% 가까이 차지합니다. 중국 혼자서 4%를요,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건설 경기가 이렇게 확 꺾이니까 당연히 시멘트 수요도 급감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요? 중국에서 시멘트 덜 쓰는 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뭔가 눈에 띄는 변화를 줄 정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2021년이 정점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2024년까지 줄어든 연간 시멘트 생산량 감소분이 대략 한 5억 5천만 톤 정도 돼요. 5억 5천만 톤. 네, 이걸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계산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영국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의 연간 총 배출량을 그냥 제로로 만드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와, 영국이나 폴란드 전체 배출량이요? 그건 진짜 상상 이상인데요?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상치 못했던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지금 뭐랄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구 전체로서는
기후변화 완화에 뜻밖의 도움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적 고통이 오히려 환경에는 약간의 숨쉴 틈을 주고 있는 셈이랄까요?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중국 건설 경기가 지금 거의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면서 이게 단순한 침체를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특히 둔화된 도시화 속도랑 맞물려서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이게 다 뭘 의미하냐. 중국 경제에는 분명 큰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지구 환경에는 특히 시멘트 생산 감소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 혹은 숨쉴 틈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그 거대했던 도시화와 건설붐이라는 한 시대가 이제 좀 저물면서 지구가 잠시나마 좀 숨을 고를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적하듯이 이제 인도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다른 지역들의 개발붐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다른 지역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다른 지역들의 개발은 과연 중국의 이런 경험을 교훈 삼아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